반갑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6월은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하는 달이며 공식적인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무감독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테슬라라는 기업에게도 아주 큰 가치를 가지는 일이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의 기업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교통수단의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며 자동차 운전은 사람의 노동력과 분리가 됩니다. 자동차 운전이 사람의 노동력과 시간이라는 제약에서 풀리는 순간 그동안 노동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상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물리세계 AI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AI 계정에서는 미래는 자율주행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 이 이미지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아주 흥미로운 모델3 차량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차량을 보게 되면 앞쪽 범퍼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카메라 위치도 사이버캡과 동일한 위치로 옮겨져 있습니다. 또 동시에 사이드 미러는 제거하였으며 차량의 색상도 사이버캡과 똑같은 색상으로 랩핑 처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3를 사이버캡처럼 개조한 이유는 사이버캡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모델3를 이용해서 사이버캡을 위한 FSD 최적화를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은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남겼던 글입니다. 당시 글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는 일반화되어 있는 자율주행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2015년도에 남겼습니다. 테슬라 AI 계정은 이 글을 인용하며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제 생각에 이건 상당히 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테슬라 AI 계정이 이런 글을 남긴 이유는 10년 전 일론 머스크가 성취하고자 하였던 일반화되어 있는 자율주행이 사실상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 6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일반화되어 있는 자율주행을 성취하기 위해 오토파일럿 팀에 들어갔던 아쇼크가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이 글 같은 경우 주요 내용이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형식으로 주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었는지 타임라인을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체는 2014년 초에 시작을 하였고 또 그 중간 과정에서 1년도 되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불가능이라고 단언하였지만 2015년 초 단 1년 만에 세계 최초 오토파일럿을 출시합니다. 테슬라가 2015년 초 오토파일럿을 출시하고 수년이 지나서야 경쟁사에서는 오토파일럿과 비슷한 수준의 주행 보조 프로그램이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도 상당히 놀라운 성과를 많이 내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메모리가 400kB도 되지 않는 초소형 컴퓨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걸 타임라인을 따라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차선 유지와 차선 변경이 가능했으며 조금 더 복잡한 곡선 도로에서도 차선 유지를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이라 단언하였지만 테슬라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가진 철학이 기업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6년 자체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기존 업계 방식을 보게 되면 외부 벤더에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원래 잘하고 있는 외부 벤더를 빠르게 찾아서 이런 벤더 여럿을 모아서 최종 제품을 만들자라는 방향이 기존 업계 방식이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내부적으로 수직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슬라와 기존 업계의 경쟁력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게 됩니다. 벌써 존재하는 기술 같은 경우 외부 벤더에 의존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었지만 테슬라는 항상 기존에 존재하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닌 혁신을 통한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술을 맞춤형으로 만들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기존 업계 같은 경우 이런 혁신적인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외부 벤더에 의존하고자 하니 속도도 느렸고 비용 역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는 개발 기간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최초의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1개월이 걸렸는데 다른 업계 평균은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미친 일을 업계 평균보다 10배 빠르게 성취했던 게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서 2019년은 AI 하드웨어 개발에 큰 성과를 내었던 시기입니다. 2017년부터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설계를 직접 시작하였습니다. 이 역시 앞서 살펴봤던 테슬라 내부의 수직 통합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 1년 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또다시 1년 만에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때 2019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칩의 성능을 보게 되면 2023년에 나온 애플의 M3 칩보다 추론 성능에서 8배 이상 더 높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아쇼크가 공유한 글에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애플 같은 경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조금 많이 뒤처진 상황이기도 하고 2023년 칩이면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오래된 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칩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의 2019년 칩이 추론 능력에서 8배 더 뛰어나다 하는 건 수직 통합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에서 가장 주요한 성능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추론 능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7년 테슬라는 벌써 최고 성능의 추론 능력 칩을 직접 만들고 양산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테슬라 칩의 추론 능력은 다른 경쟁사들의 추론 칩과 비교해도 2배에서 3배가 더 뛰어난 상황인데 이 테슬라의 추론 칩마저 매번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 있는 칩이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AI의 핵심인 신경망 연산을 최적화시켰으며 자율주행에서 가장 핵심인 지연 없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6월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6월 테슬라가 갑자기 AI 기업, 그것도 현실 세계 AI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혁신을 진행한 그 결과 올 6월부터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하게 로보택시를 시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분야의 리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텍사스 오스틴 10대에서 20대이지만 한 달 지날수록 운영되는 로보택시의 숫자는 2배에서 10배씩 매월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로보택시가 운영되는 지역 역시 미국 전역으로 순식간에 확대되며 미국을 넘어서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1, 2년 내에 볼 수 있게 됩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비전 기반 자율주행 기술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양한 센서에 의존해서 자율주행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런 시도가 오히려 성능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을 일찌감치 파악하였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보는데 초음파도 쓰고 라이다도 쓰고 레이더도 쓰고 다양한 형태로 똑같은 대상에 대한 결과값을 받았을 때 그 결과값이 차이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일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센서가 다른 결과값을 내놓을 때 어떤 내용이 가장 정확한 내용인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분석 시간 자체가 지연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고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센서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센서가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기존 업계에서는 다중 센서에 의존하며 고정밀 지도도 만들며 비용은 계속해서 높여나갔지만 테슬라는 순수 카메라 기반의 실시간 환경 인식을 하며 확장성이 높은 솔루션에 집중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안전한 자율주행 능력을 동시에 성취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비전 접근법 역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 퓨어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레이더를 제거하였으며 2022년은 초음파까지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오는데 기존 업계 같은 경우 사고가 나는 그 가능성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자율주행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한정된 자율주행 능력 안에서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관심과 집중과 역량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좌회전 한 번 하면 되는 걸 우회전을 3번 해서 진행하는 형태의 안전제일주의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율주행 능력 자체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테슬라는 자율주행 능력 그 자체를 최대화시키는 것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게 웨이모와 같은 다른 로보택시와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차이점입니다. 기존 업계는 본인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사고를 줄이고자 한 반면 테슬라는 그 테두리 자체를 없애버리고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자율주행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로보택시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살펴보게 되면 그 능력의 차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다른 범주의 자율주행 능력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아쇼크는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 테슬라 FSD에 활용되는 신경망 중추가 옵티머스에도 그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주가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로보택시는 테슬라 주가 3차 상승 웨이브를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4차 웨이브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경쟁력 우위는 다른 기업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론이 얼마나 큰 편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얕은 수준의 지식과 정보로 기사를 적는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CNN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말한 My heart goes out to you 라는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버립니다. 감사를 전하면서 제 마음을 여러분께 보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손을 뻗는 제스처를 취했죠. 당시 CNN을 포함해서 다양한 미디어는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일론 머스크가 나치식 경례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와 제스처를 취하다 보면은 똑같은 형태의 제스처를 많이 취합니다. 지금 위쪽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코리 부커라는 미국 뉴저지의 상원의원입니다. 이 상원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소속인데 이상하게 일론 머스크와 똑같은 형태의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 어떤 언론사에서도 나치식 경례를 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CNN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사에서 일론 머스크의 감사 인사를 나치식 인사로 포장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모질이 들리나 할 법한 소리인지 판단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고 이 언론사의 헛소리를 그대로 따라 말하는 NPC의 숫자가 상당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번에만 일어난 일일까? 그렇지 않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일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한 경쟁 능력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말하는 헛소리만 믿으며 다른 기업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정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본래 가치로 점프하기 이전에 훨씬 더 유의미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재게시한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로보택시 덕분에 테슬라의 시총이 2조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시총이 2조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600달러를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의 역사적인 주가를 로그 스케일로 바꾼 차트입니다. 2013년도 초에서 2014년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약 7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올라간 이유가 모델 S의 성공과 함께 또 첫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또 약 25배의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와 모델 Y 출시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시작과 함께 저가형 모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와 저가형 모델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금 3차 점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1차 점프와 2차 점프에서도 테슬라가 첫 흑자를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언론사에서 도배를 하였으며 기가 상하이 실패할 것이다. 모델 Y 대량 생산 실패할 것이다 라는 기사는 항상 나왔습니다. 이번 3차 점프 역시 로보택시가 성공할 것인가 저가형 모델 대량 생산이 성공할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차 상승 웨이브는 자격을 갖춘 분들만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뉴스 미디어의 허접한 저질 기사에 휘둘리지 않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기술 능력을 이해하는 분들, 테슬라의 높은 변동성을 이겨내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만이 다가오는 3차 상승 웨이브를 함께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